네,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요 K민지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아, 네, 그래서 요게 어떤 K민지 프로세스를 저희가 거꾸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일단은 이제 저희가 피처가 주어졌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클러스터링 아니면은 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쪽에서는 저희가 따로 그 레이블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레이블이 안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그래도 비슷해 보이는 애들끼리의 어떤 그룹핑을 이렇게 하나 찾아줘 보도록 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 아이템을 1번으로 여기 얘는 2번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할당을 해보자 자동으로. 그러니까 머신이 알아서 비슷한 애들을 찾도록 이제 해보자라는 게 이 클러스터링이라는 알고리즘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각각의 이제 두 개의 클러스터 센트로이드를 저희가 아무 포인트로 잡아서 그래서 요 점에서 그 점과 그냥 가장 가까워 보이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누가 더 가까운지를 비교를 해서 그 가까운 애들 쪽으로 이제 할당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랜덤하게 잡은 두 개의 클러스터 센터에서 그 가까운 포인트들을 다 할당을 하고, 그러면 그 이렇게 잡은 실질적으로 잡은 데이터 아이템들에 대한 실질적인 중심점을 이제 이 좌표값들을 평균을 내므로써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랜덤한 포인트에서 잡았지만 점차로 이 포인트가 새로이 어떤 실제 데이터가 가지는 센터로 이제 표현이 되어서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새로이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러면 이 새로이 잡힌 이 포인트에서 또 가깝고 먼 애들을 이제 따져서 가깝고 먼 애들을 따져서 또 해보면 이번에는 이제 요렇게 잡았을 때는 이제 요만큼만 비슷해졌고 또 요만큼만 비슷해졌고요. 이게 실제로 얘랑 가까운 애들이 되고, 그건 뭐 가장 쉽게는 뭐 저희가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요거 두 점을 이제 요 수직이등분선 있죠? 요 수직이등분선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요. 요 수직이등분선을 이쪽에 있는 애들은 이쪽에 있는 요 빨간 이 X 포인트와 가깝고 이쪽에 있는 애들은 요거과 가깝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만큼 들어온 애들에 대해서 또 평균을 내보면 그게 한 이쯤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게 쭉 이렇게 계속 해보면서 점차로 이렇게 해보면서 더 이상은 이제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을 때까지 이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는 게 K민지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엔 뭐 여러가지 이게 K민지를 돌릴 때 어떻게 이걸 돌려야 되느냐, 뭐 이슈들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이슈들이 가장 쉽게는 이제 우리 데이터가 이렇게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K를 3으로 해갖고 3개짜리의 클러스터를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3개에 대한 명확한 이렇게 클러스터가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그냥 사실 어떻게 나누기에 좀 이렇게 좀 애매한 경우,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를 해도 그게 의미 있는 클러스터가 나오지도 않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동시에 또 어떤 또 K민지의 단점은 이게 할 때마다 결과값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경우에 뭐 이 지금 오른쪽의 예제에서도 보시듯이 이제 어떨 때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좀 뭐 여기 있는 애들이 요렇게 또 하나, 여기 있는 애들이 뭐 요렇게 또 하나가 또 잡힐 수가 있고요. 그래서 K민지라는 게 이제 매번 할 때마다 조금 달라지게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K민지라는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셨으면 그거에 이제 해당하는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 그러니까 어떤 K민지에서 최적화하고자 하는 오브젝티브 펑션이 뭐냐, 그거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그 K민지가 그래서 수학적으로 볼 때 옵티마이즈를 하는, 그러니까 가장 미니마이즈 하고자 하는 펑션은 이제 이렇게 디파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이해를 해보면 저희가 1부터 이제 포인트가 총 100개가 있을 때 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그 100개의 점에 대해서 각각의 자신의 그 피처 벡터, 그 점의 그 어떤 벡터 표현형과 개에 해당되는 그 클러스터, 그거를 이 CI라고 합니다. 그래서 XI가 1번에 속해 있다 그러면 1번의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이 뮤가 뭐냐면 센터를 의미합니다.
그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센터들을 센터 벡터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센터의 벡터와 자기 자신의 벡터, 그러니까 이게 x가 벡터 하나고요. 이 UC of i는 xi가 속한 클러스터의 센터 벡터, 그 센터 벡터와의 두 개의 차이. 그 두 개의 차이가 모든 데이터 아이템, 100개까지의 모든 데이터 아이템들에 대해서 그 차이가 최소가 될 때 이제 요게 이제 저희의 그 K-민즈 오브젝티브 펑션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아까 알고리즘에서도 보셨듯이 이제 여기에 있는 클러스터 센터에 해당하는 요 부분은요. 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하느냐 하면 이 정의를 하는 것은 바로 1번에 해당하는 클러스터 센터는 어떻게 구했냐? 그 1번에 해당하는 포인트들의 포인트들을 다 모아서 걔네들이 이제 평균으로 저희가 정의를 했었죠. 네, 그래서 요 U의 이게 뮤라고 있는데 뮤 CI가 다른 어떤 독립적인 값이 아니라 이것 자체도 XI들 저희한테 주어진 이 피처 벡터들의 그 해당 클래스에 속한 애들만을 계산했을 때에 나오는 어떤 그 평균점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K-민즈라고 하는 것은 요 알고리즘에서의 요 오브젝티브 펑션을 저희가 미니마이즈를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K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K 값, 그러니까 숫자를 클러스터를 몇 개를 잡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가장 처음에 시작했던 그 초기의 그 센터의 위치들을 저희가 어떤 형태로 좀 잘 잡아야 그 솔루션이 그래도 말이 되게 나오는데 그거를 랜덤하게 잡다 보면 어떤 경우는 좀 이상하게 잡게 되면 그 결과가 좀 엉망으로 나오게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그래도 나누어져야 할 어떤 클러스터가 있는 경우에 어떤 경우는 이게 랜덤하게 센트로이드를 잘 잡았을 때 그걸 좀 잘 못 잡으면요. 이 두 개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이렇게 합쳐버리게 되는 형태가 발생이 되고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의 클러스터를 또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역시 K를 3개 클래스를 3개로 만들려고 했는데 조금 이게 그래도 가장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못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요거 하나 또 여기 하나 또 요거 하나만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돌려보면 매번 이제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한번 또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것들이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경우 중에서 각각의 경우들에 대해서 3번을 돌렸을 때 요 3번의 요 결과가 나왔다. 그럼 이거 3개 중에선 어떤 기준으로 이 3개 중에 하나를 저희가 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택했으면 하는데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택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마다 다 알고리즘이 수렴은 한 겁니다. 컨버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도 더 이상 여기서 또 이렇게 각각의 점에 대해서 또 가까운 점들을 또 이렇게 그쪽으로 귀속을 시키고 또 센터를 업데이트를 하고 이걸 해도 여전히 그냥 이 결과로 바뀌지 않는 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각각의 3개의 경우 각각이 다 컨버지는 했는데 이 3개의 경우에 대해서 뭐가 달라질 수가 있냐면요. 바로 저희의 이 오브젝티브 펑션, 즉 그 해당 벡터와 그 해당 센터의 걔가 속한 그 클러스터의 센터와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혹은 제곱의 평균을 가장 미니마이즈 하자라는 게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미니마이즈 하는 형태로 이제 K-민즈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네, 요 가장 옵티멀한 경우에는요. 이게 대충 뭐 한 1cm, 이것도 뭐 한 0.9cm, 이거는 뭐 한 1.1cm, 이건 0.8cm라고 보면요. 이것도 보면 센터랑의 거리를 이렇게 따져보시면 이것도 뭐 대충 얼추 1cm쯤에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뭐 1cm 조금 네. 그래서 이게 곧 아까 그 K-민즈의 오브젝티브 펑션이 나타내는 값입니다. 즉 각각의 점들이 그 해당 그 클러스터의 센터와의 거리, 그 거리의 평균이 뭐냐가 바로 이 오브젝티브 펑션이었죠. 네, 요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그림에서
그 최종적으로 K민즈가 수렴을 하고 나서 그 옵젝티브 펑션이 그래서 평균적인 디스턴스가 예를 들면 1cm다. 대충 평균적으로 1cm다라고 나왔다면 물론 제곱의 합이어서 뭐 1cm 제곱이라고 뭐 표시를 할 수가 있다면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 평균 거리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렇게 되죠. 혹은 이렇게. 그죠? 얘네들은 다 얘한테 지금 속한 놈이니까. 그럼 이게 딱 봐도 평균 거리가 한 1cm보다 훨씬 더 커 보이죠. 그러니까 뭐 얘네들은 한 평균 2cm. 물론 얘네들이 1cm보다 더 작긴 작습니다. 0.2, 0.3, 0.3, 0.2, 뭐 0.4 이 정도. 근데 평균적으로 2cm 정도의 거리를 가지는 데이터 아이템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요. 이거를 모조리 다 평균을 내보면 이쪽이 훨씬 더 이제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이때 평균적인 거리는 1cm가 아니라 한 1.5cm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는 이제 이거보다 옵젝티브 펑션 밸류로 볼 때 더 안 좋아지는, 더 이걸 최대한 더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못 낮춘 상태에서 저희가 수렴을 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 밑에 쪽에서 이 거리가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 뭐 좀 흥미로울 수 있는 게 얘는 그 클러스터에 딱 한 점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그 센터가 되니까 이때는 자기 자신과 센터와의 거리가 0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좋긴 한데 그렇지만 이런 점이 하나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거리가 뭐 한 2cm 정도가 되는 점들이 많이 있고 이건 대충 한 0.8cm가 된다고 치면 평균적으로 따지면 뭐 2cm에 가까운 값으로 나오게 되면서 역시 이 가장 옵티멀한 결과를 저희가 이길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각각 3번을 돌렸을 때 이게 과연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때 뭘 택해야 되느냐? 바로 K민즈를 돌리시면 이제 옵젝티브 펑션 밸류도 마지막에 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가장 낮은 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택하시면 그게 그래도 가장 좋은 결과일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로컬 옵티마 혹은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컴퓨터도 빠르니까 한 100번을 K민즈를 돌려서 100번 중에서 그 코스트 펑션이 가장 작은 로우에스트 코스트를 취해라 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든 게 되고요. 그 다음엔 클러스터 개수. 이 K민즈에서 K가 뭐냐 하면 K민즈 그러니까 평균이 K개에 있다 해갖고 그 센터 포인트가 K개에 있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K를 저희가 사전에 결정을 해줘야 되는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K가 2일 때가 가장 뭐 내추럴해 보이지만 뭐 또 뭐 예를 들면 여기서 K를 예를 들면 뭐 3이라고 잡을 때는 어떨지 만약에 4라고 잡을 때는 어떨지 뭐 이런 경우엔 4라고 잡는다면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것도 뭐 말이 안 되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얘네 두 개 간에 혹은 얘네 두 개 간에는 크게 이렇게 다른 점은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K를 그러면은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굉장히 또 난해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정하는 방식은 이제 뭐냐면 요 엘보 포인트를 찾는 방식이 되는데요. 엘보 메소드. 이게 이제 뭐냐 하면요. 자, 이걸 한번 보시면요. K를 한번 저희가 증가를 시켜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나로 돌릴 때도 뭐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로 돌릴 때는 사실 알고리즘 자체가 썩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왜냐하면 하나로 돌릴 때는 그냥 여기 센터 이거 하나 잡히고 모든 애들이 이 센터로 또 귀속이 되고 또 다시 센터가 업데이트 돼봐야 뭐 요 점으로 변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일 때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건 하나일 때도 저희가 K민즈는 생각은 해볼 수가 있고 그때 해당 요 옵젝티브 펑션 밸류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 네, 즉 자기 자신과 해당 센트로이드까지의 평균적인 거리.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쭉 나오겠죠. 이 평균 거리가. 그러면 자, 이게 평균적인 디스턴스가 제 생각에는 한 5cm쯤 됐다고 하면요. 그러면 K를 만약에 두 개로 잡는다면 한 이쯤으로 K민즈가 이제 수렴이 된다라고 치면요. 이때 거리는 5cm에 비해서 이제 제 생각에는 한 1.8cm를 이렇게 확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엔 이 평균적인 거리를 저희가 다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엔 여기서 또 K를 만약에 3으로 잡아서 여기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두 개로 한번 쪼개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은 뭐
자기 자신과 자기와 이제 자기의 그 클러스터의 센터와의 거리가 변하지 않았을 거고, 여기 있는 애들은 평균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잡혔던 애들이 이번엔 여기서 이렇게 잡힙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 길이가 더 짧아지게 되죠, 평균적으로. 왜냐하면 하나 센트로이드 더 쓰니까. 근데 더 짧아지는 정도가 여기는 뭐 대충 그대로고, 이게 어차피 다 같은 곳에 있었다면 혹은 예를 들면 아주 밀집한 이렇게 데이터들이 막 있는 애들인데, 이거를 저희가 센트로이드를 대충 여기서 잡아서 평균적인 디스턴스를 계산을 했을 때나, 아니면 여기서 센트로이드를 K민지를 두 개짜리를 잡아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센트로이드 여기일 때 이 디스턴스나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평균적인 디스턴스가요, 5에서 1.8로 아까는 확 떨어졌는데, 왜냐하면 여기가 이게 굉장히 공간이 넓었으니까. 근데 이게 디스턴스가 떨어지는 비율이 한 1.5cm 정도로 이렇게 그다지 많이는 안 떨어집니다. 떨어지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어떤 데이터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그 어떤 클러스터 개수가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그 로스 펑션의 그 로스 밸류를 저희가 그려봤을 때, K를 1일 때 K민지를 돌리고 2일 때 K민지를 돌리고 3일 때 4일 때 돌렸을 때 그때 로스 값이 이게 5cm, 1.8cm, 뭐 아니면 여기가 3cm, 뭐 여기가 1.8cm, 근데 그 다음에는 떨어지는 게 한 1.5cm, 1.4cm, 1.25cm 이렇게 떨어지는 게 좀 지지부진해지는 경우에 바로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별로 안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 즉 우리가 팔꿈치가 이렇게 생겼을 때 팔꿈치에 해당하는 포인트, 이거에 해당 그 K 값이 데이터가 그래도 갖고 있는 가장 그래도 좋은 그 실제 갖고 있는 클러스터 개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엘보 포인트의 아이디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 데이터의 경우에는 클러스터가 이렇게 명확하게 내부적으로 클러스터가 잘 없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돌려보시면 아마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눈으로 봐도 뭐 어디가 이제 엘보 포인트인지 좀 잘 모르게 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서드는 약간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그런 클러스터를 명확하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엔 그 다음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건 이제 어떻게 나눠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경우인데요. 그러면 이때는 클러스터 개수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제 뒤에서 나오게 될 뭐 그런 어떤 디멘전 리덕션 쪽에서의 또 그 어떤 파라미터를 어떻게 정하느냐랑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K민지를 정해서 K민지를 돌린 다음에 이 K민지를 돌린 이 결과를요, 예를 들면 이게 그냥 원 디멘전al 클러스터링이고요. 이게 하나가 이제 혈압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혈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은 뭐 얼마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거를 원 디멘전 상에서 클러스터링을 해보시면 한 3개로 내가 클러스터링을 해보겠다. 그러면 뭐 혈압이 뭐 80 이하, 뭐 105 이상, 뭐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2개로 나눠졌다고, 클러스터링이 이렇게 3개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마치 어떤 형태로 저희의 피처를 뭔가 디스크리타이즈한 어떤 피처를 약간 변환을 한 형태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혈압 값을 뭐 76.5 이거 자체를 그냥 어떤 그 저희가 뭔가 이 사람의 어떤 특정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냥 있는 그대로의 고지고대로의 피처로 쓰는 게 아니라요, 이거를 이렇게 클러스터링 한번 해줘서 얘는 그냥 L이고 얘는 그냥 얘는 스몰, 미디엄, 라지 이런 식의 3가지의 단계로 그냥 이렇게 정보의 손실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피처를 간단하게 나타내주고, 이렇게 나타내준 거를 저희가 그 클러스터링 그 병을 진단을 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알고리즘들에다가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피처를 어떤 형태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어떤 전처리 형태로서 이 클러스터링을 저희가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처리로서 쓸 때는 결국은 저희 목적은 병 진단을 잘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3개일 때로 해서 이제 결과를 병 진단을 해봤더니 애큐러시가 80%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한 5개쯤으로 저희가 나눠봤더니 그때 병 진단 애큐러시 정확도가 한 9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한 7개로 더 늘려봤어요. 저희가 클러스터 개수를 7개로 더 늘려봤더니 오히려 퍼포먼스가 한 80
4%로 이렇게 95%보다 더 떨어지더라. 이런 게 이제 충분히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뭘 그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 제일 좋은 거를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러면 클러스터 개수가 더 많아졌는데 왜 이게 성능이 안 좋아질까? 이거는 뭐 생각을 해보시면 뭐 혈압이라는 밸류가 뭐 그때그때 뭐 다를 수도 있고요. 뭐 아침에 쟀을 때, 저녁에 쟀을 때, 뭐 한창 운동하고 쟀을 때, 뭐 이렇게 그 조금씩 이제 그 사람이 가지는 값이 뭐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뭐 88이라고 나왔다고 해서 88이 진짜 그 사람의 대표 값이냐? 또 그렇지는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8이라는 정확한 값을 알고리즘에 줌으로써 이게 이 사람은 뭐 병이 있어 없어 라는 레이블과 함께 만약에 준다면 그렇게 했을 때의 모델이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게 됩니다. 얘는 88인데 병이 없었는데 갑자기 93이라고 하는 애가 갑자기 병이 또 있다라고 하거나 또 거꾸로 되고 그러면은 그러면 혈압이 5만큼 더 높아지면 뭔가 병이 뭐 있거나 아니면 없구나 뭐 이런 거를 모델이 내부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거에 거꾸로 그거에 반하는 또 어떤 패턴이 또 데이터에서 발견이 되고 그러면 그런 패턴은 저희가 그 어떻게 보면 메저먼트 노이즈 어떻게 보면 저희 혈압 자체 그 진짜 실제 값 정확한 값 자체는 썩 그렇게 의미가 있기보다는 이게 크게 나눴을 때 그게 좀 더 의미 있는 어떤 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정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클러스터된 그 레이블만을 줬을 때 더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이 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경험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태스크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장 성능이 잘 나오도록 하는 그 K 값을 또 찾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K민주입니다. 클러스터링 방식은 뭐 굉장히 다양한 또 방법들이 뭐 많이 있는데요. 뭐 대충 아이디어는 비슷하고요. 그 방법에 조금씩의 디테일만이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것은 요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배운 것들을 한번 회고를 해보면 저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이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이 있었죠. 그래서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 그래서 리그레션에서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걸 배웠었고 거기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배웠고 그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이게 그 타겟 밸류가 0 혹은 1이기 때문에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걸로 그 시그모이드 펑션을 선형으로 나타낸 다음에 한 번 더 해주고 그래서 이런 어떤 두 가지의 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법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언슈퍼바이즈드로 넘어와서 저희가 클러스터링이라는 기법을 배웠습니다. 클러스터링. 그래서 좀 악필이어서 죄송합니다. 이 클러스터링 기법은요 레이블이 없는 대신에 레이블이 없고 언슈퍼바이즈는 기본적으로 레이블이 없었죠. 그리고 저희가 맞추고자 하는 레이블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맞추고자 하는 레이블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디스크리트한 레이블입니다. 즉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게 애초에 주어지는 레이블 자체가 이제 뭐 0, 1 아니면 그게 뭐 멀티 클래스로 되면 뭐 1, 2, 3 얘는 뭐 고양이, 사람, 뭐 강아지 뭐 이렇게 하면 3개의 레이블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클러스터링에서 얻어지는 그 레이블이 이런 디스크리트 레이블이었다면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이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이라는 게 있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디멘전 리덕션 지금 여기서 배우게 될 디멘전 리덕션도 이런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엔 이게 보시듯이 이게 디스크리트한 밸류였다면 디멘전 리덕션은 이런 실수를 저희가 예측하고자 했던 이런 리그레션 쪽에 해당하는 즉 타겟 밸류가 스케일러 밸류인 형태로가 이제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세팅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피처 벡터들이 주어지고 데이터 아이템들 이렇게 이게 뭐 사람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그 다음에 뭐 혈압, 뭐 몸무게 뭐 이렇게 해갖고 쪽쪽쪽 이렇게
뭐 엑셀과도 같은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만 주어져서 이 사람에 해당하는 레이블을 저희가 클러스터링에서는 요게 얘는 1번 클러스터, 얘는 2번 클러스터, 얘는 1번 클러스터, 이거를 맞추는 게 그 클러스터링이었다면 디멘전 리덕션은 요 타겟 레이블이 실수가 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저 실수는 뭔가 이제 저희한테 뜻을 주지는 않는 실수값을 주는데, 어쨌건 뭔가 실수값에 해당하는 값을 주어서 마치 어떻게 보면 리그레션의 언슈퍼바이즈드 버전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더불어서 이 디멘전 리덕션은요,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이 돼서 타겟 밸류로 주는 거를 단 하나의 스케일러 밸류만 주는 게 아니라 한 종류의 실수값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저희가 두 번째 실수값에 해당하는 값도 주고요, 혹은 뭐 세 번째에 해당하는 실수값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혈액형, 몸무게, 뭐 저기 키 뭐 이런 걸 줬으면, 이건 좀 가설적인 시나리오긴 하지만 얘가 주는 첫 번째 실수값은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의 예측 수명, 그 다음에 이거는 마치 이 사람의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네. 네. 뭐 눈의 크기? 네, 눈의 크기.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떤 형태로 미닝풀한 그러니까 마치가 아니라 실수값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가 한 10개의 정보를 갖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거를 뭔가 그러니까 조금 더 작은 숫자로 저희가 줄입니다, 보통. 그래서 한 3개의 값으로 줄였다. 그러면 10개의 피처를 표현되던, 오리지널 피처를 표현되던 게 3개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실수로 구성되는 피처들로 표현이 되는 형태로 데이터가 새로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부릅니다. 왜? 하면 여기 있는 10개의 디멘전이요. 10개 있는 디멘전이 이렇게 3개의 디멘전으로 뭔가 줄여지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디멘전은 물론 하나짜리의 디멘전도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원을 축소를 해놓은 게 이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하는 기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똑같은 그림인데, 데이터 아이템이,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그림입니다. 이게 사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고, 이게 뭐 혈압, 몸무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멘전 리덕션이라는 모듈을 거치게 되면 이렇게 작은 디멘전을 가지는, 여기가 원래 총 10개가 있었다, 여기가 3개짜리 디멘전의 표현형이 새로운 어떤 벡터 표현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아이템이 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은 우리가 확보해 놓은 사람 데이터가 100명이다. 여기는 여전히 100명의 숫자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엔 이 디멘전 리덕션을 돌릴 때 이제 뭐가 인풋이고 아웃풋인지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개의 디멘전으로 차원을 축소를 하고 싶다.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저희가 아까 클러스터링에서 마치 K민지에서 K의 개수를 줘야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그 디멘전을 몇 개를 줄이고자 하는 숫자를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엔 부가적으로 여기에 또 다른 정보가 이 인풋에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또 다른 파라미터들이 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이런 어떤 부가적인 이제 아웃풋들이 또 주어지게 되는데, 이건 또 설명을 뒤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혹은 차원을 이렇게 저희가 축소를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나면, 이걸 가지고는 뭘 하느냐, 이걸 많은 경우에 이제 전처리 모듈로서 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 디멘전이요, 뭐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저희가 이미지의 픽셀을 생각을 하면, 픽셀에 있는 하나하나의 그 숫자들을 다 하나하나의 오리지널 디멘전이라고 쓴다고 하면, 640 by 480짜리 이미지, 640 by 480짜리 이미지는 뭐 이거 자체로도 곱하기 하면 엄청나게 픽셀이 많은 개수가 되고, 여기에 또 한 픽셀당 RGB 3개의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고 이걸로 뭔가 하기 너무 뭔가 버거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뭔가 한번 줄이게 되고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뭐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메모리도 훨씬 더 적게 쓸 수가 있고, 따라서 훨씬 경량화된 좀 다이어트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했을 때 훨씬 더 계산도 빠르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뭐 이렇게 디멘전이 컸을 때 이 두 개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구해보시오 하면은 뭐 이 하나하나 디멘전마다 빼갖고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취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디멘전 디스턴스를 구하는데, 뭐 이렇게 10개 숫자로밖에 없는 벡터에 대한 디스턴스 훨씬 더 빨리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계산이 빨라지게 되고. 네. 그 다음엔 또 이제 좀 더 적극적인 혹은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어떤 디멘전 리덕션이 좀 더 중요한 의미는요. 어떤 노이즈 리무버 혹은 이게 데이터 퀄러티를 점차로 좀 뭔가 증가를 시켜주는, 데이터 퀄러티를 좀 증가를 시켜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줄어들면 뭔가 좀 나쁜 것 같잖아요. 나쁜 것 같은데 뭔가 픽셀로 되어 있는 640 by 480 곱하기 3의 엄청난 수의 픽셀,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이제 원하는 혹은 유용하게 써먹을 만한 정보가 여기저기 막 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잘 좀 정보를 가공을 해서 뭔가 그 저희가 얼굴 인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얼굴 인식에 딱 특화된 어떤 패턴만을, 그 패턴을 캡처를 해갖고 그거를 어떤 저희의 한 디멘전, 마치 이 첫 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나름대로 수명이라는 정보는 저희한테 좀 중요한 정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 수명에 해당하는 훨씬 더 저희한테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될 법한 정보로 싹 변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정말 의미 있는 정보들만으로 저희가 저희의 데이터에 대한 어떤 표현형 혹은 벡터들을 구성을 하면 그걸로 이제 뭘 해도 이제 뭐 굉장히 좋을 수가 있겠죠. 뭐 페이스 디텍션도 잘 되고 뭐 되게 많은 여러 가지 일들에서 잘 됩니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 인트루전 디텍션은 뭐냐면 뭐 반넷이나 이런 저기 뭐 이렇게 저희 컴퓨터에 이렇게 뭐 그런 악성 말웨어 뭐 이런 거 깔려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또 디텍트를 하기도 하고, 네, 뭐 하여튼 그 또 구글의 랭킹도 뭐 이런 디멘전 리덕션을 통해서 일단은 잘 유용한 정보들을 잘 추려놓은 다음에 뭔가를 하고,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엔 또 이거 가지고 시각화도 좀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D 혹은 3D로 이제 디멘전을 줄인다. 즉 여기서 디멘전을 뭐 3 혹은 이게 일반적으로는 디멘전이 뭐 한 10 혹은 뭐 100 혹은 뭐 한 200 정도로 디멘전을 보통 줄이게 됩니다. 원래 디멘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40 by 480 by 3 혹은 뭐 아주 쉽게 뭐 몇 수백만 뭐 혹은 수천만 그 이상의 디멘전이 오리지널 디멘전으로 주어지고요. 걔네들을 디멘전 리덕션을 해서는 보통 이런 한 100에서 200 정도를 줄이는데, 이거를 확 더 줄여갖고 한 2나 3으로 저희가 줄이게 되면 그거를 또 이런 또 시각화를 하는데 또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각화에 대한 예제를 또 보시면, 이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나요? 예전에? 없었나요? 네, 다행이네요. 하도 많이 여기저기서 좀 그걸 해갖고. 자, 이게 뭐냐면요. 그 어떤 형태로 정보를 이제 2D로 디멘전 리덕션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X축과 Y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해당 그 2디멘전al 그 표현을 그 해당 좌표 값으로 점을 찍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한 10,8 네, 이렇게 8 이렇게 점을 찍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뭘 나타내게 되냐 하면요. 이게 디멘전 리덕션을 할 때, 즉 이 과정을 거칠 때 아까 좀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뭐 유용한 정보를 뽑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경우 이제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하는 방법이 어떤 뭐가 유용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뭐냐면 데이터가 원래 이 하이 디멘전 스페이스에서 갖고 있던 관계들을 어떤 형태로 2D에서도 잘 보존을 하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 예를 들면 1번 데이터와 3번 데이터가 그 유사도 혹은 디스턴스가 한 3cm 정도가 됐고요. 1번과 거꾸로 또 한 5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디스턴스가 한 2cm 정도다. 혹은 뭐 1cm 정도다. 그러면 이 말은 1번과 5번 데이터 아이템이 훨씬 더 유사하고 1번과 3번 데이터 아이템은 좀 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유클리디안이즘. 즉 예를 들면 이거 3cm, 그러니까 cm라는 말을 제가 붙여서 좀 이상할 수 있는데 3과 1이라고 해보시면요. 뭐 혈압의 차이를 제곱하고 네, 혈압의 차이를 뭐 제곱하고 그 다음에 뭐 혈액형의 차이를 또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저기 스퀘어 루트를 취하게 되면 네, 뭐 차이가 없으면 뭐 비슷한 사람인 거고 차이가 많으면 이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디스턴스 정보, 그러니까 서로와 서로들 간의 데이터들 간의 디스턴스를 가장 잘
이 투 디멘전,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멘전을 딱 두 개만 썼을 때도 얘네들이 갖고 있던 디스턴스를 잘 보존을 하자라는 형태로 많은 경우 디멘전 리덕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걔를 이런 시각화의 형태로 쓰이게 되면 여기서 실제로 가깝게 보이는 애들이 각 오리지널 그 하이 디멘저널 그 피처 벡터에서도 가까웠던 애들이고요. 또 이렇게 먼 애들은 또 원래도 또 멀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시면 이게 좀 희미하지만 이제 어플라이드 피직스와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는 뭘 썼냐면요. 아까 사람이랑 뭐 이런 이런 생체 정보라 그럴까요? 그걸 썼지만 지금은 하나하나 이제 과학에서의 하나하나의 그 세부 분야들과 그 세부 분야에 있는 세부 분야에 출판된 저희가 논문들을 그냥 싹 다 모아갖고 그 하나의 여러 논문들을 저희가 하나의 다큐멘트로 다 합쳐서 그거에 대한 백 오브 워즈 벡터를 저희가 만들면 어떤 형태로 오리지널 데이터의 피처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를 저희가 한 데이터 아이템 그리고 그거 해당 피처는 어떤 하나하나의 그 유니크한 그 키워드들이 저희의 그 피처들이 오리지널 피처들이 되겠죠. 걔네들 간에 서로 간의 디스턴스를 저희가 다 계산을 하면 그리고 그거를 이 2D상에서 어떤 형태로 가장 잘 나타내 주도록 하면 거기에 이제 이런 결과를 낳게 되고 보면 이제 어플라이드 피직스랑 스태티스티컬 피직스, 피지컬 케미스트리 이게 물리화학인가요? 그다음에 올게닉 케미스트리 얘네들이 대충 이런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멀리서 이렇게 이쪽을 또 한번 보시면 또 뭐가 있느냐 이제 사이컬러지 심리학 이거 엔트로폴로지 이거는 뭐더라 인류학인가요? 아키올로지 뭐였죠 이게 고고화 휴먼 지오그래피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인지과학, 스포츠 메디신 이런 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런 큰 우리 데이터의 오버뷰들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시각화의 이 디멘전 리덕션을 쓴 어떤 예제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어떤 테크닉들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디멘전을 줄이는 혹은 디멘전 리덕션의 테크닉은 기법은 어떤 게 있느냐? 이제 피처 셀렉션이라고 하는 방법과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 셀렉션이라고 하는 방식은 조금 더 단순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가 저희가 혈액형, 몸무게, 이런 게 여러 개 있다. 그러면 디멘전을 저희가 3으로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이 오리지널 디멘전, 예를 들면 한 10개쯤 주어져 있었던 오리지널 디멘전 중에서 3개를 저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피처 셀렉션입니다. 즉, 피처를 말 그대로 셀렉트 한다 라는 형태로의 셀렉션이 되고요. 그러면 그 10개 중에서의 만약에 저희가 3개를 고른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3개를 그러면 어떻게 가장 잘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거기서 이제 쓰이는 방식들이 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디멘전 리덕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처리의 형태로서 이제 많이 쓰이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기본적으로 사람 혈액형, 키, 몸무게, 혈압, 이런 여러 가지 피처들이 저희가 있다고 할 때 그것들을 먼저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거기서 뭔가 어떤 특정 질병, 당뇨병이면 당뇨병이라고 하면 당뇨병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당뇨병 예측에 도움이 되는 피처들이 있고 아닌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을 사전에 좀 잘 고르자라고 하는 게 이 피처 셀렉션에서 하고자 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고르느냐? 얘가 한 5개,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한 5개만 고르겠다. 아니면 한 3개만 고르겠다라고 하면요. 가장 쉽게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 10개의 피처를 저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이 10개의 피처를 저희가 다 쓰는 거죠, 처음엔. 그러니까 다 써서 그냥 디폴트로 그냥 다 하게 되는데 이 피처 셀렉션 같은 경우 약간 비슷한 설명을 좀 드린 것도 같은데 이 10개 중에 하나만 일단 선택을 해서 그 하나만을 가지고 이 당뇨병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아이템이 총 100사람이 있었으면 이 10디멘전짜리의 벡터가 총 100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이 첫 번째 디멘전만 써서 그러니까 피처 하나짜리로다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해보고 이 두 번째 피처 딱 하나만 써서 또 한번 클래시피케이션 해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했을 때
자, 이 전체를 다 썼을 때 저희가 accuracy가 한 85%가 나왔다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하나만 썼을 때는 accuracy가 더 작아질까요? 높아질까요? accuracy가 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더 안 좋아지겠죠. 그죠? 그런데 안 좋아지지만, 네. 이 하나를 썼을 때 얘는 한 65%가 나왔고요. 이 두 번째 거 하나만 썼을 때는 한 68%, 세 번째 걸 썼을 때는 한 78%, 네 번째 게 썼을 때는 뭐 63%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가장 잘 나온 애를 하나 고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걔가 만약에 몸무게에 해당하는 피처였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면 피처 셀렉션의 집합으로 몸무게를 여기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두 개를 더 골라야죠. 그러면 어떻게 고르느냐? 저희가 몸무게는 일단 하나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거에서 저희가 이거를 순차적으로 요거 한 줄 또 네, 요거 한 줄 또 두 번째 세 번째 한 줄 한 줄씩 저희가 채워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첫 번째 줄은 지금 몸무게라는 피처를 저희가 채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몸무게를 하나의 피처를 썼고 일단 그 다음에 남은 게 총 10개 중에서 남은 게 9개 피처가 있겠죠. 그 9개 중에서 이 두 번째 피처 자리에 9개 중에 또 하나씩 피처를 추가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 몸무게는 가장 기본적으로 있고요. 두 번째로 들어갈 애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또 클래시피케이션 애큐러시를 재봅니다. 그래서 이제 해봤더니 이제 두 번째로 골라진 게 뭐 예를 들면 혈압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면 또 세 개도 또 그렇게 고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좋은 세 개를 또 고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요, 실제로 이제 다 썼을 때 애큐러시가 85%가 나오면 어떤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10개 다 썼을 때 애큐러시가 85%. 그렇게 되면 처음에 베스트 몸무게를 했을 때는 아까 78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조금 이거보다 올라갈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점차로 이렇게 추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좀 올라갑니다. 근데 한 이쯤 된다고 치고요. 어느 시점인가 오히려 10개를 썼을 때보다요. 10개를 썼을 때보다 한 베스트 4개만을 썼을 때의 성능이 베스트 4개만을 썼을 때 성능이 여기에 그러니까 85%고 이게 한 88%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4개만 썼는데도. 이런 현상이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쭉 그려보시면 이렇게 다운이 되는 시점이 있을 거고요. 그때 가장 좋은 가장 높이 올라가는 포인트를 저희가 고르게 되면 그게 이제 저희의 옵티멀 피처 셋이 됩니다. 가장 최적의 피처 셋. 네, 그렇지 않고 이거를 실제로 이제 피처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픽셀 같은 경우 뭐 100만 개가 있다. 그러면 이 100만 개를 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의 버짓, 그러니까 우리의 예산이 우리의 컴퓨터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메모리라든가 하드디스크의 양이 한 100디멘전짜리만 커버를 한다. 그러면 100디멘전까지만 이런 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100디멘전까지 중에서 가장 높이 나왔던 애로 이제 결과를 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보시는 forward selection이라고 하는 방식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게 그 다음엔 backward elimination이라는 방식도 있게 됩니다. backward elimination은 뭐냐면요. 이거는 좀 덜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피처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래도 한번 보시면 이거를 꼭 역과정을 하시는, 그러니까 백워드로다가 플레이를 하시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10개를 저희가 다 썼을 때가 8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엔 10개가 다 있는 상태에서 하나만 뺐을 때 애큐러시가 가장 덜 떨어지는 그 하나가 누구냐. 덜 떨어진단 말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가 빠졌을 때 애큐러시의 영향을 가장 덜 주는 놈. 그러니까 85%에서 예를 들면 뭐 혈액형을 뺐더니 84%가 되고요. 몸무게를 뺐더니 78%로 확 떨어졌고요. 또 혈압을 뺐더니 한 81%로 이렇게 떨어졌으면 여기서 그래도 뺄 만한 어떤 그 친구는 이제 혈액형이 되겠죠. 왜냐하면 가장 애큐러시가 이제 가장 좀 높게 그래도 유지를 시켜주니까. 그리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뺐더니 뭐 하나를 뺐더니 오히려 85보다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85에서 혈액형을 뺐더니 88이 됐고 뭐 몸무게를 뺐더니 이렇게 됐고 그러면 역시 제일 높은 어떤 애큐러시가 나오는 그 피처를 저희가 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를 뺐으니까 이제는 9개의 피처가 생겼죠. 9개 중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하나를 뺐을 때, 그래서 8개만 남겼을 때 누구를 뺐느냐에 따라 이제 애큐러시가 달라지는 거고, 그 중에 그래도 가장 높은 애큐러시를 유지를 해주는 거를 취하는 게 이게 바로 이 백월드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하는 방식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엔 이 어떤 기준이 되는 값으로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85%, 88%, 78% 이런 식의 애큐러시라는 매저를 저희가 쓸 수도 있지만은요, 이와 같은 경우 또 다양한 어떤 다른 형식의 매저들을 또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매저들이 요 인포메이션 게인이나 뭐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매저들이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하여튼 디테일은 좀 스킵을 하고요. 네. 어쨌건 뭐 이런 특정 기준에 따라서 어떤 정해진 기준으로 이제 가장 도움이 되는 애들을 이렇게 좀 선정을 한다. 요게 피처 셀렉션이라고 하는 방식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으로 가보면요, 이게 훨씬 더 이제 더 흥미롭고 더 많은 어떤 방식들이 존재하는 게 되고요. 이 피처 익스트랙션은 그냥 고지고대로 하나, 그러니까 오리지널 피처에서 이렇게 뽑아서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예를 들은 거에서 보시면 뭐 혈압이나 뭐 이런 걸로 잔뜩 하면 뭐 어떤 형태로 이제 수명이라는 요소도 끄집어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아까 뭐 눈의 크기, 뭐 이거는 뭐 어디 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새로운 형태의 정보로 이거를 탈바꿈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오리지널 피처들이 이 중에 그냥 하나, 단순한 하나만이 아니라 얘네들의 어떤 형태로 조합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합을 통해서 좀 유의미한 정보를 우리가 추출해내고자 하는 형태로 해서 이거를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디멘전은 각각의 그 세 개만 고른다고 했을 때 각각의 그 디멘전은 어떤 형태로 이 원래 있던 디멘전 중에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디멘전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갖고 이 종합적으로 활용을 수명이라는 요소를 저희가 추출하는데 쓰고 뭐 예를 들면 눈의 크기를 추출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피처를 또 잘 조합을 해서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에 대한 어떤 여러 방법들을 좀 오늘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요. 여러 가지 리니어냐 난리니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뭐 그냥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디멘전 리덕션은요 이제 리니어 디멘전 리덕션과 난리니어 디멘전 리덕션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얘네들을 그 기본적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어떤 기준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디멘전 리덕션은 리니어 아니면 난리니어입니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숫자도 이제 실수 아니면 허수 혹은 복소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양분법으로 네, 나타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는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냐? 이게 저희가 사람 1번, 2번 이렇게 되고요. 이게 키, 몸무게, 뭐 혈액형 이렇게 된다고 하면요. 이 리듀스 디멘전 이거를 저희가 두 개의 디멘전으로 줄여서 새로운 어떤 디멘전 두 개를 저희가 만들어낸다고 하면 각각의 디멘전들은 오리지널 디멘전들의 이런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될 때 이거를 이제 리니어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디멘전은 이제 첫 번째 리듀스 디멘전은요. 오리지널 디멘전들을 이런 식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가중치를 주어서 이제 이렇게 추출을 해내는 것을 이제 리니어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난리니어 디멘전 리덕션은 이런 게 없는 많은 경우 이런 게 없는 나머지 모든 방법을 이제 난리니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수는 정의가 뭐였죠? 아마 이건 별로 상관없지만 실수는 어떨 때 이제 실수라고 불렀었나요? 저희가 실수의 정의, 아니면 실수의 특성? 아니면 유리수의 정의는 뭔가요? 유리수, 무리수 있잖아요. 실수네. 유리수는 이렇게 A분의 B 이렇게 저기 정수분의 정수,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서로 소인 정수분의 정수로 이제 나타낼 때 이거 유리수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실수를 다 무리수라고 하죠. 네. 이게 약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리니어의 정의고요. 난리니어의 정의는
마치 무리수의 정의인 것처럼 무리수의 정의가 유리수로 나타내지지 않는 애들을 다 무리수라고 하는 것처럼 리니어 형태, 즉 이런 형태로 나타내지 않는 나머지 모든 방법을 저희가 다 난리니어 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참고로 실수는 얘는 이제 조건은 이거죠.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수고, 모든 수는 0보다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조건을 실제로 존재하는 수는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게 0보다 작아질 수도 있을 때 이걸 이제 저희가 상상 속의 넘버인 허수라고 부르고 영어로도 그래서 imaginary number라고 하고 그걸 다 합쳐서 이제 복소수라고 하죠. 네. 네. 네, 어쨌건 그래서 이제 리니어 방법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리니어는 뭐 많이 쓰이긴 하는데 뭐 나름대로 제약이 있고 뭐 어떤 형태로는 그 뉴럴넷이나 이런 것도 큰 의미에서는 다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거 같은 경우에 다 이런 어떤 난리니어 디멘전 리덕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엔 네, 슈퍼바이즈드 이것들을 제가 좀 뒤에서 이제 실질적인 예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보게 될 방법은 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PCA 혹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PCA 들어보셨어요? 또 다른 분? 네. PCA는 그래서 뭐냐 하면요. 약간은 저희가 이걸 지오메트릭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살고 있는 이런 어떤 스페이스를 저희가 공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피처 벡터들 하나하나가 이제 뭐 애초에 얘네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혹은 피처가 이제 뭐 총 4개의 디멘전이 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사람들 혹은 데이터 아이템 하나하나가 하나하나의 점 혹은 벡터로 표현이 되되 이게 이제 4차원의 공간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데이터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점 하나가 사람 하나가 되고 그거에 해당 X좌표, Y좌표, Z좌표, 뭐 W좌표가 각각의 그 피처인 키, 몸무게, 혈액형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이 막 여기저기 찍혀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뭐 100명의 사람을 따지게 되면 100명의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어디에 좀 밀집이 되어 있고 어디에 좀 밀집이 덜 되어져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이런 형태로의 데이터가 막 이렇게 찍혀져 있는데 이게 4차원 공간에서 뭐 어떤 이 방향을 저희가 생각을 할 때요. 이 방향을 생각할 때 어떤 방향으로는 좀 이게 구름, 데이터의 어떤 구름을 생각을 해보시면 데이터가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는 뭔가 데이터들이 쭉쭉 좀 넓게 펼쳐져서 존재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는 별로 또 펼쳐져 있지 않고요. 이런 형태로의 어떤 데이터의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 이 별자리처럼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에 있던 어떤 이런 별자리 형태로의 모양을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데이터의 이제 토폴로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토폴로지. 네. 하여튼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PCA는 이제 뭘 찾고자 하는 거냐 하면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요. 지금 현재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서 어떤 방향이 가장 데이터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방향이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이제 가장 처음 방향을 찾으니까 이 방향이 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 방향으로 데이터를 쭉 바라보니까 얘네 이쪽 방향으로 데이터의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얘기가 되죠. 네, 그래서 이 축을 찾아주는 게 이제 PCA가 해주는 역할이고 이 축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 하면 Principal Component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컴포넌트, 요소긴 요소인데 이 기하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 가지 기저 벡터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여러 가지 가능한 방향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데이터가 실제로 이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세게 존재하는 그 방향. 그게 이제 Principal Component. Principal. 네. 이건 이제 뭐 교장이라는 뜻도 있고 아니면 뭐 주된 이런 뜻이 있어서 가장 주된 어떤 요소다. 데이터가 갖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Principal Component라고 부릅니다. 어널리시스는 그런 애들을 구해주는 테크닉이다 해갖고 붙여주는 얘기가 되고. 네, 그러면 뭐 3차원에서 이게 그러니까 2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이 축 말고 또 두 번째 축, 이 축을 빼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 축에 왜 베리에이션이 심하냐?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수가 있냐면 이게 기하학적으로 이제 저희가
수선의 발을 내딛는 어떤 그런 형태로의 프로세스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립니다. 저희가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2차원의 데이터였지만 뭐 예를 들면 원점이 여기가 원점이네요. 여기가 원점. 그러면 대충 여기가 원점이라고 하시죠.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얘는 이 축을 따라서 우리의 새로운 좌표가 이 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아이템은요, 점이 좌표값이 3이고요. 얘는 좌표값이 4, 얘는 5 이렇게 되고, 또 원점이 여기. 얘는 좌표값이 마이너스 0.5, 얘는 좌표값이 마이너스 1.5. 즉 수선의 발을 쭉쭉 내려서 걔네들에 해당하는 좌표값이 결국은 그렇게 내렸을 때 그 가장 그 변화가 심한 축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해당 그 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 좌표값이 저희의 첫 번째 리듀스 디멘전, 그러니까 디멘전 리덕션, 차원 축소를 했을 때 첫 번째 디멘전에 해당하는 값들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디멘전은 뭐 그거를 빼고 나서, 이쪽은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데이터들, 마치 그러니까 이 축을 저희가 하나 축을 썼어요. 그러면 이거를 비하학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축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압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압축을 시켜버리면 그 압축을 시켜버리고 난 그 이렇게 좀 이렇게 찌부쿵된 그 데이터 아이템들 중에서 또 역시 가장 센 축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그 축이 이 두 번째 축으로 나타나겠죠. 이게 사실 2D에서 2D로 하는 거라 이거는 그냥 크게 의미는 없는데, 마치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을 때 한 축이 이거였고 또 두 번째 축으로는 뭔가 이쪽 방향으로 해. 그러니까 마치 럭비공을 생각해 보시면, 럭비공은 긴 축이 있죠. 근데 또 다른 축으로는 다 똑같잖아요. 근데 마치 럭비공이 한쪽이 더 찌그러져 있어요. 그 럭비공이 더 이상하게 생긴 럭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두 개의 프린시플 축을 찾자라고 한다면, 즉 3차원에 있는 애들을, 첫 번째 축은 이 럭비공이 가장 긴 축으로의 그게 되고, 두 번째 축은 이 단면으로 봤을 때 어느 쪽으로 또 가장 센 축으로의 그게 이제 저희가 PC에서 찾아주는 두 번째 디멘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3차원을 마지막 차원도 있긴 하지만 마치 이거를 이제 일립소이드, 그러니까 타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치 타원에서 저희가 장축, 단축 이런 것들을 찾는데, 타구, 즉 3차원의 럭비공 같은 타구를 생각해 보시면 가장 긴 장축과 두 번째로 긴 세컨드 장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긴 혹은 가장 짧은 단축이 있겠죠.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긴 축으로 하나, 두 개, 혹은 우리가 원하는 디멘전만큼을 골라서 쓰는 게 됩니다. 그럼 이 타구가 3차원뿐만 아니라 뭐 저희가 데이터가 뭐 4차원, 뭐 10차원, 뭐 100차원, 1000차원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도 이런 타구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거기서 가장 긴 장축에 해당하는 뭐 한 10개를 찾아서 우리가 디멘전을 10개를 줄이겠다라고 하면 그 축을 따라서 또 이렇게 프로젝션, 수선의 반을 내려서 또 해당 좌표값이 첫 번째 디멘전, 두 번째 긴 장축으로 또 찾아서 또 한 개 두 번째 디멘전, 요게 이제 PCA가 됩니다. 네, 그러면 요 PCA가 과연 그러면 뭐가 좋냐? 네. 이거가 뭐가 좋냐? 이게 뭐 여러 가지 뭐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냥 하나의 그냥 간단한 예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게 왜 유용할 것인가? 예를 들면 저희의 혈압과 몸무게가 이렇게 있으면요, 대충 뭐 이렇게, 즉 혈압이 몸무게가 이렇게 좀 비례하는 형태로 이렇게 저희가 증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뭐 첫 번째 축이 뭐 대충 이렇게 되고요. 이게 가장 뭔가 그 축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뭔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좌표값이 우리의 그 디멘전 리덕션 된 좌표값인데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시면 어차피 몸무게와 혈압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사실 이 같이 움직이는 어떤 패턴 자체를 그냥 한 디멘전으로 그러니까 한 디멘전으로 압축해서 저희가 표현을 한 셈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혈압이 뭐 한 100이면 몸무게가 많은 경우 한 80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혈압과 몸무게가 이게 두 개가 어차피 이렇게 거의 비례하는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혈압이 100이었을 때 몸무게가 80이었고, 혈압이 뭐 70이었을 때는 몸무게가 뭐 한 55kg이다. 이게 거의, 그리고 정비례 관계가
거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모델한테 줄 때는 혈압이 100이고 몸무게가 80이고 또 70이고 55 이런 두 가지의 숫자를 줄 게 아니라 그냥 얘를 그냥 이 축에 그냥 프로젝트된 그 숫자 하나짜리의 숫자로 주는 게 훨씬 더 저희는 정보도 잃어버린 게 없고 그리고 모델 입장에서도 뭔가 헷갈리게 두 개가 막 숫자가 들어가고 자기를 혼란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아주 깔끔한 정보만 들어오게 되면 뭔가 그거가 좀 모델 입장에서는 좀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또 더불어서 이거에서는 또 예를 들면 또 디멘전이 하나가 더 있어서 저희가 이거 3차원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 3차원이 뭔가 혈액형 축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혈액형 축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뭐 어떤 경우 혈액형으로의 뭔가 변화는 좀 적고 그리고 두 번째 축으로 저희가 뽑은 게 이 축이다. 이러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축을 한번 썼으니까 이 축으로 촥 압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축을 이렇게 찾았다고 하면 뭐 이런 정보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 얘는 플러스 3 이쪽으로 거꾸로 가는 건 이쪽이 이제 양수축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면 이쪽은 마이너스 1 뭐 이런 게 됩니다. 그러면 요 값은 뭐가 되냐면요. 그러니까 요 두 개 값이 뭐 180을 뭐 대충 이 축으로 매핑을 시켰을 때 나온 값이 한 559 얘는 3이고 뭐 이거 숫자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단지 혈액형 혹은 몸무게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비만 지수라고 할까요? 아니면 혈액형 몸무게, 혈압과 몸무게, 비만 및 뭐 고혈압 지수 이 두 개의 종합 지수로 생각해서 얘는 5점, 지수가 5는 얘는 5, 쟤는 3점 이러면 두 번째 축에서 매핑이 되고 난 값은요, 이 차이 3이나 혹은 마이너스 1이나 이런 값은 뭐냐면 마치 이게 두 번째 디멘전은 저희가 첫 번째에서 저희가 추출해낸 메이저 패턴 이외의 패턴인 즉 평균적으로 혈압과 몸무게가 증가하는 그 방향 대비 얘는 뭔가 혈압 대비 더 과체중인 놈 그런 사람 그 다음에 같은 혈압 대비 좀 덜 저체중인 사람 뭐 이런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가지는 그 값 대비 그 혈압과 그 몸무게가 얼마나 그 차이가 나는지를 기록을 해주는 값이 이 두 번째 디멘전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그 혈액형 축이 하나가 저희 Z축으로 더 있었는데 첫 번째 프린시펄 컴포넌트, 두 번째 프린시펄 컴포넌트가 이런 식으로 추출이 됐다라고 하면 저희가 혈액형은 어차피 뭐 어떤 당뇨병의 진단이 그거에 안 되고 그래서 걔는 그냥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디멘전은 얘네들이 평균적으로 가지는 이걸 봤을 때 어떤 평균적인 어떤 혈압 및 몸무게의 지수와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개개인이 가지는 어떤 그런 미세한 그 차이, 걔가 그 지수로 봤을 때 어떤 뭐 둘 중에 누가 더 과체중이냐, 뭐 저체중이냐, 혈압 대비 이런 정보를 인코딩을 해줌으로써 뭔가 좀 더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에 그 분류기 혹은 클래스파이어가 볼 때 혹은 로지스틱 리레이션 모델이 볼 때 훨씬 덜 헷갈리는 정보 혹은 더 깔끔한 형태의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그 혈액형 같은 필요 없는 정보는 그냥 아싸리 빠지게 돼버린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PCA의 장점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특성이 되고요. 그다음엔 근데 이게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게 어느 정도 약간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논리적인 점프들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뭐라 그러지? 점프 하여튼 이 논리적인 허점들이 좀 있습니다. 논리적인 비약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비약이 어디 있냐면 데이터가 실제로 이렇게 분포하는 그 방향들, 데이터가 실제로 많이 분포를 하게 되는 좀 와이드하게 쭉쭉 벌려져서 존재하는 그 축이 과연 우리 클래시피케이션 입장에서 도움이 될 거냐? 이게 이 데이터를 뭐 당뇨병 진단하는 데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똑같은 데이터를 또 예를 들면 뭐 어떤 특정 무슨 병 있지? 감기 하여튼 감기가 잘 걸리는 거를 또 진단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선 그냥 똑같은 데이터를 주고요. PCA는 그냥 기준은 이거잖아요. 이게 뭐 당뇨병에 쓰이든 아니면 감기에 쓰이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감기에 쓰이는 정보와 저쪽에 쓰이는 정보는 사실 뭐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차이를 어느 정도는 무시를 하고 그냥 데이터의 그 베리에이션만 봄으로써 그 데이터의 베리에이션이 가장 잘 표현되는 그거 축만을 그냥 찾아주게 됩니다. 뭔가 순수한 그냥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거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
뭐 우리 특정 문제 이제 적용을 해서 풀고자 했을 때 거기서 이제 결과가 더 좋게 나올지 아니면 나쁘게 나올지 이거는 사실 좀 모르는 일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예제가 있는데 뭐 네. 지나가시고 그다음에 요걸 말씀을 지금 드린 김에 하나를 좀 더 말씀을 더 드리면 그러면 그 디멘전 리덕션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이 만약에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그 클래시피케이션 목적 자체에 부합하도록 디멘전 리덕션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PCA라고 하는 디멘전 리덕션을 그 클래시피케이션 용도에 좀 맞춰서 좀 설계를 한 방식이 있고요. 그게 뭐냐면 이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혹은 뭐 LDA라고 하는 방식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요. 데이터 아이템들이 이제 저희가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100명의 사람들에 대한 피처 벡터 레프레젠테이션만 주어진 게 아니라 이게 제가 맨 첫 장에서 말씀을 드린 이 디멘전 리덕션은 기본적으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중에 한 종류다. 그래서 이제 리그레션에 해당하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예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클래시피케이션 레이블, 그러니까 클래스 레이블에 해당하는 정보를 저희가 같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이제 네, 이 어디셔널 정보를 저희가 받게 되고요. 이 어디셔널 정보가 뭐냐? 곧 클래스 레이블이 됩니다. 이게 사람 1번, 2번, 3번 사람, 4번 사람 이렇게 있고 1번 사람은 뭐 예를 들면 감기 고위험군, 뭐 조금 중위험군, 저위험군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레이블 정보,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이 레이블 정보를 같이 디멘전 리덕션에서도 받아서 디멘전 리덕션이 뭔가를 좀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 정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요, 그걸 어떻게 디멘전 리덕션을 활용을 하냐 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 내에 있는 애들은 거리를 뭔가 이렇게 짧게 줄여주는 형태로 디멘전 리덕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클래스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형태로의 디멘전 리덕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장에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그냥 간단한 예제인데요. 토이 데이터, 그러니까 그냥 신테릭 데이터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우시안 믹스처라는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네. 그래서 걔네들을 PCA를 써봤고 그 다음에 얘네들 클래스 레이블을 주어서 돌린 LDA를 한번 써봤더니 얘 같은 경우 이제 훨씬 더 깔끔한 형태로 이제 디멘전 리덕션이 일어난. 깔끔하다라는 게 의미가 뭐냐? 즉 클래스들 간에 좀 더 세퍼레이션이 일어난 형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LDA라고 하는 디멘전 리덕션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 슈퍼바이즈드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경우 디멘전 리덕션은 언슈퍼바이즈드 메서드인데요. 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래스 레이블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런 디멘전 리덕션 앞에 굳이 슈퍼바이즈드라는 말을 붙여서 썼을 때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디멘전 리덕션은 이런 어떤 그 클래스들을 좀 더 가깝게 나타내고,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들을 좀 가깝게 나타내고자 하는 형태로의 디멘전 리덕션이 되게 됩니다. 다음엔 제가 지금 바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슈퍼바이즈드 디멘전 리덕션의 어떤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맨날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둘 중에 뭔지 맨날 헷갈리는데 두 개를 한번 다 띄워보겠습니다. 네, 이게 로드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제 뉴럴넷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볼 수가 있냐? 여기에 인풋 노드가 있고요. 그 다음엔 또 여기에 중간에 이제 그 중간 레이어의 노드들 또 레이어가 뭐 또 있고요. 또 레이어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뭔가 이렇게 얽혀서 뉴럴넷이 막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엔 최종적으로 여기에 나온 값이 이거는 그러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은 즉 여기에 노드가 이렇게 3개로 뭔가 축소가 되고요. 네, 이 3개의 노드를 가지고 저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돌리게 되면 여기서 로지스틱 펑션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였고요.
여기서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 세 개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고 나서 그게 0.5 이상이면 얘를 1로, 0.5 이하면 0으로 저희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을 막판에 이제 하는데, 여기서 여기, 또 여기서 예를 들면 또 여기, 이 각각의 과정이 어떻게 보실 수가 있냐면 이게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게 노드 수가 여기서 1로 갈 때, 여기서 1로 갈 때요, 노드 수가 더 많아지는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밀어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디멘전을 줄인 건 아니고 디멘전을 더 키우게 되는데, 어쨌건 한 형태에서 또 다른 형태로의 벡터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넓게 생각을 하시면, 이 각각의 디멘전 리덕션, 이 각각의 스텝에서 일어나는 그런 디멘전 리덕션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때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1번이 가지는 뭐 몸무게, 혈액형, 혈압 뭐 등등의 자료들이 쭉 들어가고요. 어떤 뉴럴넷이 학습이 되어져서 이 한 번의 이 레이어를 지나게 되면 이번에는 뭔가 노드가 4개짜리의 새로운 형태의 디멘전 리덕션 된 벡터 표현형을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엔 또 얘네들이 또 한 번 또 변환이 일어나고 또 한 번 변환이 일어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스케일러 밸류 하나로 또 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과정이 기본적으로 디멘전 리덕션의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멘전 리덕션 된 과정, 그러니까 사람 1번을 넣었을 때 나오는 여기서, 그러니까 노드가 4개니까 4개의 디멘전의 벡터가 나오겠죠. 사람 1번이. 사람 2번도 또 4개의 디멘전의 벡터가 나오고 3번도 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걔네들을 같은 100사람이 있었을 때 100사람을 각각 한 사람씩 쭉쭉쭉 넣어서 각각의 레이어마다 이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 네 번째 레이어에서 나온 그 벡터 표현형들을 저희가 또 100명의 사람이 있으니까 100개를 또 다 모아보면요. 100개를 다 모아보면 이게 좀 이거를 보시면 웹사이트가 좀 무거워서 이건 더 간단한 뉴럴넷입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주어졌고 레이어가 하나 더 있고 마지막에는 저기가 이제 노드가 3개짜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하여튼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엠리스트라고, 그러니까 0에서부터 9까지의 사람이 이제 수기로 쓴 수기로 쓴 그러니까 0에서부터 9까지의 그 디짓 그 데이터를 저희가 이미지로 모아서 걔네들을 0에서 9까지 클래시파이를 하는 멀티 클래스 클래시파이어를 꾸민 뉴럴넷의 형태가 되는데요. 이게 인풋 벡터, 그러니까 픽셀 디멘전, 그러니까 784개의 그 디멘전에 대해서 얘네들에 대한 어떤 2D로 디멘전을 줄여서 이렇게 시각화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간의 어떤 색깔이 몰라타는 형태가 나타내는 디짓적으로 나타내는. 그러면 조금 희미하긴 한데 여기서는 막 서로 색깔들이 막 얽히고 설켜져 있죠. 얽히고 설켜져 있는데 여기서 한 게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이 100명의 사람 혹은 이 디짓들이 가지는 이 표현형들을 한번 통과해서 저기서 저 레이어에서의 벡터 표현형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6디멘전으로 표현이 되겠죠. 각각의 벡터이. 6디멘전들을 저희가 다 모으면 새로운 형태 100명 사람의 6디멘전으로 표현이 되고요. 얘를 어떤 형태로 디멘전 리덕션을 하게 됩니다. 2D로 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거에 비해서 훨씬 더 뭔가 클래스 세퍼레이션이 좀 잘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과연 2단계에서 저 단계로 갔을 때 뭐가 일어나느냐? 바로 이게 아까 LDA에서와 거의 같은 형태의 디멘전이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랑 다르지만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인풋아웃 측면, 그리고 하는 어떤 역할의, 그러니까 하는 일의 어떤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여기서 가지는 저 6디멘전의 표현형 혹은 리듀스 디멘전의 벡터가 좀 더 클래스별로 나눠지도록, 그래서 같은 클래스들끼리 모이고 다른 클래스들끼리 좀 더 벌어지도록 하는 형태로 디멘전 리덕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보면 LDA
LDA에서 LDA와 마찬가지인 슈퍼바이즈드 디멘전 리덕션을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를 요렇게 표현을 하고 나면 저 스페이스에서는 뉴럴넷이 마지막 단에 가면 저 스페이스에서는 아주 잘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예를 들면 Y 디멘전이 이걸로 잘랐을 때는 이 위로는 최소한 뭐 디짓 0이랑 8, 이 밑에는 다 나머지 디짓들. 네. 이렇게 아주 쉬운 형태로 클래스를 딱딱 나눌 수 있는 그런 룰들을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뉴럴넷이라는 것도 이런 디멘전 리덕션을 연속적으로 하되 점차로 이런 클래스들이 좀 더 나눠질 수 있는 형태로의 디멘전 리덕션을 수행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엔 다시 좀 뒤로 돌아가세요. 그 다음엔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제 배우게 될 것은 이 멀티 디멘셔널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멀티 디멘셔널 스케일링은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PCA는 그 데이터들이 그 변화는 가장 변화가 활성화된, 가장 변화가 극심한, 가장 최대가 되는 축을 찾는 거였고, LDA 같은 슈퍼바이즈드 디멘전 리덕션은 걔네들의 거리나 뭐 이런 거는 상관없이, 걔네들의 실제 분포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클래스가 있을 때 그 클래스들을 기준으로 가장 잘 그 세퍼레이션을 하도록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엔 이제 큰 디멘전 리덕션의 한 방식이 이 멀티 디멘전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아까 보여드린 그 시꺼먼 바탕에 그 사이언스의 서브 필드들이 있었던 그게 이런 MDS 혹은 멀티 디멘전 스케일링 방식을 기반을 해서 이제 생성이 된 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저희가 100개의 데이터 아이템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100개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그 피처 벡터에 의해서 뭘 구하냐 하면 오리지널 데이터 아이템들 100개의 데이터 아이템들이 서로와 서로 간에 가지는 모든 그 페어와이즈 디스턴스를 저희가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1번 사람과 2번 사람은 뭐 이렇게 혈액형 빼기 뭐 혈압 빼기 제곱하고 뭐 혈액형 빼기 제곱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그 값을 이제 해당 사람 1번과 3번 사람의 그 해당 값을 여기 쓰고요. 또 뭐 8번과 뭐 2번 사람은 또 여기 이렇게 값을 쓰게 되고 그래서 모든 가능한 그 두 사람 그 페어들의 디스턴스들을 이런 하나의 이 큰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 값을 뭐라고 부르냐 저희가 뭐 델타 IJ라고 부르고 여기 좀 희끄무리하게 나타나는 게 여기 그래서 저희가 이 알고리즘에 주는 가장 기본적인 인풋 정보가 각각의 데이터 아이템들의 그 페어와이즈 그 정보 혹은 거리 정보를 저희가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사이언스 맵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시면 이거 저희가 2디멘전으로 줄인다거나 아니면 10디멘전으로 줄인다거나 하면 그 해당 디멘전의 그 2D 좌표 값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게 실제로 이게 아까 1번 데이터와 3번 데이터의 거리가 만약에 5여야 한다. 이게 오리지널 피처 벡터로 나온 거리가 5라고 하면요. 이 5를 실제로 이 2디멘전의 거리상으로 잘 표현을 하도록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아까 자, 그래서 이 어플라이드 피직스와 뭐 일렉트로 케미스트리의 원래 오리지널 피처 벡터로의 거리가 5였다고 하면요. 5였다고 하면 지금 얘의 좌표가 예를 들면 한 5,2고 얘는 한 x 좌표는 거의 같네요. 뭐 한 4.5, 뭐 한 0.5 이렇게 x 좌표, y 좌표가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요. 지금 제가 숫자를 좀 이상하게 적었긴 한데 이게 빼기를 하면 0.5의 제곱 플러스 1.5의 제곱이 이게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25랑 0.25 네, 2.5 암선이 되네요. 그래도 암선은 아니고 하여튼 2.5가 실제 거리의 제곱이 되고 이걸 루트를 취하면 대충 한 1.6이 나오려나요? 네. 뭐 1.6이라고 치면 1.6이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갖고 있는 거리인 5에 비해 훨씬 더 지금 짧잖아요. 그러면 지금 얼마만큼의 지금
정보의 손실 아니면 정보의 어떤 이런 디스크레펀시가 생겼냐? 5 빼기 1.6만큼의 지금 정보에 뭔가 손실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으로는요. 이 두 개 간의 거리가 정확하게 우리한테 주어진 5cm가 정확하게 되도록 이걸 맞춰주는 게 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를 저희가 로스로 고려를 해갖고 저희가 로지스 리그레션 아니면 K민즈도 그렇고 저희의 어떤 이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스 펑션이 뭐냐? 네, 이 2디멘셔널 좌표값과 거기서부터 나온 실제 현재의 어떤 좌표값에서부터 나온 디스턴스와 그 다음에 실제로 주어진 디스턴스 간의 차이, 그거의 뭐 제곱 이렇게 해서 그거를 모든 페어의 데이터 아이템들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해서 이게 저희가 마치 K민즈에서처럼 구한 평균적인 어떤 저희가 그 거리를 제대로 보존을 못한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미니마이즈를 해보자. 어떻게 이 두 개의 데이터 아이템의 그 좌표값을 저희가 잘 조절함으로써 이 아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또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1.6밖에 안 된다면 얘네들을 어떻게 벌려주느냐? 지금 현재 여기서 3.2만큼, 3.4만큼 차이가 났으니까요. 이 두 개의 점을 1.7만큼씩 얘는 이쪽으로, 쟤는 이쪽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해갖고 여기 이렇게 해갖고 5cm를 여기가 맞춰주면 되는 거죠.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점은요, 저희가 100개의 점이 있으면 얘가 페어와이즈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는 게 총 99개의 나머지 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쟤랑 쟤뿐만 아니라 나머지 99개의 점들도 저희가 다 고려를 해서 쟤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가장 최적의 포인트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 저희가 뭐 네, 예를 들면 점을 제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주고요. 얘네 둘은 2cm여야 되고 얘는 3cm여야 되고 얘는 5cm여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요 어떤 가장 최적의 점, 요 점을 찾는 게 뭐 이 경우는 뭐 가능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점이 하나가 여기 고정된 점이 하나가 더 들어왔고 고정된 점이 하나가 더 들어왔고 얘랑의 거리는 또 이게 1cm여야 된다. 그러면 이 점을 제가 이쪽으로 좀 보내줘야지 되는데 이러면 이쪽에 2cm, 이쪽에 3cm가 또 거꾸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5cm가 아니게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만족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얘네들을 다 종합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포인트는 찾기가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럼 이거를 잘 서로 줄다리기를 서로 잘 해갖고 그러면 가장 뭔가 좀 힘의 평형 상태를 이룬 그래서 더 이상 뭔가 여기서 조금만 움직여도 뭔가 그 아까 저희가 고려했던 그 로스 펑션 값이 더 증가를 한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가장 최적의 어떤 그런 값을 찾을 수가 있게 되고 그거를 어떤 반복적인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찾도록 하는 방식이 이제 이게 MDS라고 하는 방식이 되고 아까 그런 사이언스 맵도 이런 형식으로 이제 나온 예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MDS라고 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엔 이제 또 하나 이제 좀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는 게 로컬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로컬 디멘전 리덕션. 그 다음엔 그 MDS의 그 어떤 로컬 버전이 이제 세먼 매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자, 원래 디스턴스가 저희가 만약에 5cm로 주어진 애가 있고요. 데이터 아이템 3번과 8번은 5cm예요. 데이터가. 디스턴스. 그 다음엔 델타입니다. 델타. 그 다음엔 뭐 2번과 5번에 해당하는 데이터 아이템의 실제 아이디얼 디스턴스는 100cm였습니다. 혹은 1m였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얘네들을 저희가 잘 조정을 하려고 할 때 지금 이 식에서는요. 이 5cm를 잘 보존을 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이 100cm를 잘 보존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더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5cm를 뭐 예를 들면 이게 이게 4cm로 해당을 시켰다. 4cm에 해당이 되는 값으로 됐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1이 되죠. 1만큼의 로스가 발생이 됩니다. 이 식에서는요. 근데 100cm를 예를 들면
1cm만큼의 로스를 발생시키면 99cm, 즉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100cm를 보존을 해줘야 로스가 1밖에 발생이 안 되고요. 그러면 아까랑 대충 비슷하게 이게 한 80cm가 되면 5cm를 4cm로, 100cm를 8cm로 대충 이 정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각각의 디스턴스를 비슷하게 보존을 한 셈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큰 디스턴스에서 발생되는 로스가 일반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큰 디스턴스를 잘 보존을 하는데 더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또 열심히 또 가야 되는데, 네, 자 여기서 이 어플라이드 피직스가 있고요. 뭐 일렉트로 케미스트리라는 필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거리가 예를 들면 5cm였어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랑 뉴트리션, 영양학, 뭐 투어리즘 이런 데 거리가 100cm쯤 됐다고 하시면요. 지금 이 어플라이드 피직스라는 포인트의 점의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서 저 멀리 있는 놈 쟤랑 조금만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이게 확 이 로스의 값이 확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제 포인트의 위치는요, 이런 먼 놈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이 그림을 이해할 때 그냥 사실 아까도 저희가 여기서 이제 어떤 사실을 이제 분석을 하고 이게 뭔가를 좀 얻으려고 할 때 얘네들이 이제 비슷한 애들이구나, 비슷해서 이 근처에 있는 애들이구나,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사실 이 어플라이드 피직스와 여기에 무슨 데모그래픽스, 스태티스틱스, 그 다음에 뭐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지금 얘네들은 그냥 쟤랑 그냥 먼 애들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지, 얘는 85cm 떨어져 있구나, 쟤는 정확하게 100cm 떨어져 있구나, 이 관계가 사실 저희한테는 썩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관계들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아까 그 포뮬레이션은 그렇게 주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 여기 이렇게, 네, 이게 로테이션이 좀 달라서 그런데 이게 아까 보셨던 델타고요. 이게 로우 디멘저널 그 2디멘저널 코디네이트의 차이에서, 거리의 차이에서 온 게 되는데, 그거를 이게 5cm였냐 100cm였냐 그거를 분모로 저희가 나눠줘 갖고 그거를 상대적인 비율로 맞추어줘서 이 로스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주도록 하면, 그럼 결국 아까 보셨던 5cm가 4cm가 될 때나 100cm가 80cm가 될 때 같은 양의 로스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로컬한 애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한 형태의 매핑이 세먼 매핑이라고 하고, 이런 로컬한 어떤 정보를 더 보존을 하려고 하는 방식의 여러 디메니얼 리덕션 방법들이 이런 뭐 로컬자가 붙은 형태가 이제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일단은 여기 돼서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러면 뒤이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내하는 게